오늘은 저의 지인의 계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엄청나게 종목이 많은 건 아니에요. 뭐 30개 혹은 그 이상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근데 지금 정리를 하지 않으면 살짝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보여서 그분의 계좌를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저 사람은 계좌 정리를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당연히 정답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저처럼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 영상을 참고로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기준을 만드시면 되겠죠. 본격적으로 정리를 하기 전에 제가 지금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도서 증정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왕이면 좋은 책을 드리고 싶어서 책을 좀 읽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약간 걸립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느긋하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마침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이라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 꾹 눌러주시면 다음에 진행될 구독자 이벤트에도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저의 지인을 제이양이라고 부를게요. 저희 제이양은 저를 만나기 전까지는 국내 주식만 하셨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를 우연히 알게 돼서 작년 5월부터 이제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계좌를 좀 보여드리면 1년 4개월 정도 지났는데 계좌 전체 수익률이 약 21% 정도 나고 있어요. 나쁘지 않죠.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 주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심지어 그 전에 뭐 국내 주식도 주식을 뭘 알아서 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걸 감안하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제이양은요, 처음에는 조금만 오르면 바로 팔았어요. 저 몰래 계속 팔더라고요. 근데 팔고 나면 그 종목이 다시 더 오르는 걸 몇 번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또 그 오른 가격에 다시 샀더니 그때는 또 떨어지고, 이런 경험을 계속 이제 여러 번 하면서 뿌리 언니처럼 해야겠다. 팔지 말고 장기 투자를 해야겠다 라고 방향을 좀 전환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계좌에 담겨있는 종목들을 어지간하면 매도하지 않고 보유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다 보면 굉장히 좋은 종목이 많이 보여요. 이 회사도 좋아 보이고 저 회사도 너무 좋아 보이고 다 잘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두 개씩 종목을 계속 늘려가다 보면요, 정신 차려보면 이제 계좌에 20개 담겨있고 30개 담겨있고 그보다 더 많은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되거든요. 제이양도 약간 그렇게 들락말락한 기로에 놓여 있더라고요. 세어보니까 종목이 12개, 그리고 지수 ETF가 1개, 이렇게 총 13개가 담겨 있는데요. 투자 원금은 대략 6천만 원입니다. 계좌를 수익률 높은 순으로 제가 정렬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보시면 팔란티어가 가장 수익률이 높아요. 무려 79.36%네요. 지금은 캡처했을 때보다 좀 더 수익률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팔란티어 정말 1년도 채 안 돼서 이렇게 수익이 났다는 거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문제는 매수 금액이 너무 작다는 거죠. 3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매수를 해서 이렇게 놀라운 수익률이 났는데도 수익금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서 10% 수익을 내는 게 쉬울까요? 100% 수익을 내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너무나 당연히 10%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쉽고 가능성이 좀 더 높죠. 그래서 종잣돈이 커서 한 종목을 크게 그것도 많이 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종잣돈이 뭐 1억 미만이다 라고 하면 한 종목을 너무 잘잘하게 사는 것보다는 두세 종목을 사더라도 좀 큼직큼직한 덩어리로 사야, 그래야 수익금을 빨리 올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종잣돈이 아직 1억이 안 되시는 미만인 분들은요, 수익률보다는 수익금에 좀 더 포커스를 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정리를 좀 해볼게요. 5주 미만인 종목을 찾아봤더니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로빈후드, 아마존, JP모건, 이렇게 5종목이 있네요. 다 좋은 종목이고 팔기 아깝죠. 하지만 제가 여쭤봤어요. 이 종목들 앞으로 더 추가 매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모를 때는요, 그냥 파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종목을 내가 뭐 얼마 정도로 투자를 할 건데 몇 번에 걸쳐서 분할해서 매수해야지 라는 계획을 갖고 매수를 하셨으면 이런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은 안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주변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앞으로 많이 오를 거래, 로빈후드 엄청 많이 올라갈 거래, 뭐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래도 금융주는 하나 정도 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한번 사보신 거예요. 근데 샀는데 좀 오른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걸 더 사자니 너무 좀 오른 상태에서 사는 거 아닌가?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라는 고민이 또 되시는 거죠. 근데 앞으로 이것들을 더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릴 게 아니라면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수익률이 많이 올라봤자 수익금 자체가 너무 작거든요. 이 5종목을 만약에 매도하고 정리한다고 하면요, 확보할 수 있는 현금이 약 792만 원 정도 되고요. 근데 수익금은 72만 5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양도세 나오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좌에서 한 주, 2주 혹은 5주 미만으로 투자한 것들, 투자금 자체가 200만 원 이하인 것들, 이런 기준을 잡으셔가지고 내가 이것들을 앞으로 더 살 것인가? 아니고 그냥 어찌할 바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좀 정리하시는 게 차라리 나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이온큐를 보니까 35주 정도 갖고 계신데요. 이것도 투자금은 한 15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아이온큐가 앞으로 수익률이 100%가 되더라도 이제 수익금은 150만 원 정도 버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갖고 계실 거라서 앞으로 뭐 1000% 혹은 10,000%까지 나는 갖고 있을 거다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아이온큐 같은 회사는 아직까지도 또 적자인 회사인 거고, 양자 컴퓨터의 전망은 좋지만 그 양자 컴퓨팅 세계에서 아이온큐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장은 1억 만들기를 목표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약간은 좀 리스크가 높은 종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투자금이 또 작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매도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렸습니다. 아이온큐까지 포함을 하면 이제 거의 996만 원, 1000만 원에 가까운 현금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수익금은 여전히 250만 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종목들 중에서 약간 눈에 띄는 게 애플인데요. 애플은 투자금이 그래도 1000만 원대를 하셨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수익률이 너무 작아서 1%대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어요. 언제 투자하신 건지. 근데 이거 투자 기간이 상당히 좀 됐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지지부진한 종목이라면 저는 비중을 약간 덜어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차라리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더 내고 그 다음에 애플이 좀 이제 달리기 시작할 때 그때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애플을 투자하고 있고요. 저는 당연히 이제 이분보다는 자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애플을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보유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애플이 망할 것이다, 잘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팔아라 이런 게 절대 아니고, 이 매수금액 6천만 원 안에서 효율적으로 돈을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애플을 매도한다 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현금은 거의 2천만 원대가 되죠. 그리고 남아있는 종목은 팔란티어, 브로드컴, 엔비디아, 알파벳, 테슬라 요렇게 5종목이랑 VO가 있습니다. 사실 지수 투자는 우리가 지금 굳이 뭐 거금을 목돈을 들여가지고 한 번에 빵 사놓을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지수 투자를 하는 거에 가장 메리트는 개별 종목보다 변동폭이 작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그냥 적립식으로 천천히 사서 모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남은 종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확보한 2천만 원을 어떻게 추가 매수를 할 건지 이런 계획을 좀 세워보셔야겠죠. 네, 그냥 무턱대고 골고루 뭐 200만 원씩 사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이 종목들에 왜 투자를 했는지 그 이유를 좀 스스로 만들어 보셔야 돼요. 아무리 주변에서 팔란티어 엄청 뭐 오를 거래, 앞으로 뭐 10배 간대 이런 말을 듣고 투자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뭘 하는 회사고 앞으로 도대체 왜 전망이 좋고, 그러면 이 전망에 대해서 내가 어디까지 확신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적어 보시는 거, 이런 걸 해보셔야 스스로의 이유를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리하시려고 이것저것 좀 찾아보시고 뭐 영상도 보시고 책도 보시고 뉴스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다 공부인 거잖아요. 이 종목들에 대해서 좀 나만의 이유를 먼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나만의 이유를 찾은 다음에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테슬라도 또 작년 연말에 굉장히 고점 찍고 한참 지금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비중을 줄이거나 팔지 않는 게, 저는 앞으로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 회사에서 로봇 만드는 회사로 넘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옵티머스가 대량 생산되고 주변에서 로봇택시 들이 정말 달리는 거를 볼 때까지는 테슬라를 매도하지 않을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이 투자해야 되는 이유, 목표 이런 것들을 잡으셨다면, 그럼 내가 이제 다른 종목들 대비 이 기업은 좀 더 비중을 높이 가져갈 거야, 아니야 이 기업은 좀 더 비중을 줄여야겠어, 이런 판단을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팔란티어가 79% 정도 수익이 난 상태에서 투자금을 더 투입해서 1,000만 원까지 비중을 늘리기가 당연히 쉽진 않겠죠. 하지만 팔란티어에 대한 본인의 정확한 어떤 비전, 투자 목표 이런 것들을 정하신다면 조금은 용기가 생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나는 이 79%라는 숫자를 깨기 싫어, 너무 아까워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같은 증권사 안에서 다른 계좌를 만드세요. 다른 계좌에서 팔란티어를 새로 매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2022년도에 투자를 한 계좌가 있고요. 작년부터 또 다시 새롭게 투자를 시작한 계좌가 하나 더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는 계좌가 약간 여러 개 나눠져 있는데, 한 증권사 안에서 계좌를 나누면 이 증권사 어플 들어갔다가 저 증권사 어플 들어갔다가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돼서 훨씬 편하게 관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증권사 안에서는 이 종목의 이동이 좀 자유롭거든요. 만약에 우리 제이양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계좌를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계좌에서 팔란티어를 800만 원어치 샀다. 근데 여기도 시간이 지나면서 수익이 한 7, 80% 났다. 그럼 여긴 더 났겠죠? 그럼 이제는 요거를 하나로 합치고 싶다. 쉽게 합치실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충분히 종목들을 옮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증권사 내에서 계좌를 추가로 만드셔서 거기에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나중에 번거로우시면 또 하나로 합치시는 게 더 좋겠죠. 오늘은 이렇게 다이소 계좌 함께 보시면서 정리하는 거 같이 해봤어요. 이제 너무 소소하게 사신 것들, 한 주, 두 주, 5주 이하로 산 종목들, 혹은 투자금이 너무 작아서 수익률이 아무리 올라가도 의미있게 수익이 나지 않는 종목들을 먼저 내가 앞으로 이것에 투자를 계속해서 늘릴 건지 말 건지 스스로 고민해보시고, 말 거라면 그냥 과감하게 팔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수익률을 좀 보시면서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지부진하다, 이런 것들은 비중을 좀 덜어내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올라갈 때 사도 되니까 일단 매도하고 다른 쪽에 더 얹어주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얹어줄 때는 반드시 여러분만의 투자하는 이유가 있어야 거기에 맞게 타당하게 우리가 비중을 설정해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시총을 무시하고 좋아하는 종목 한쪽에 너무 올인하지 말자, 그러니까는 좀 골고루 담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담아놓은 상태로 투자를 하시다 보면요, 반드시 그 안에서 히트 종목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또 그 종목에 돈을 더 몰아주게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주식 초보이시고 어느 종목이 얼마나 확실하게 오를지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서 쭉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 한 해는 주식시장이 정말 들쑥날쑥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이양은 과거처럼 처음 주식을 시작했을 때처럼 사팔사팔을 하지 않고 잘 버티시더라고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버텨야 돼 라고 얘기할 때는 많은 분들이 떨어질 때 버티는 것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하지만 저는 올라갈 때도 버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장기 투자로 엄청난 복리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떨어질 때 잘 버티는 분들이 의외로 올라갈 때 잘 못 버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금리가 곧 인하될 거라는 소식도 있고 하반기에 미국 시장 랠리가 펼쳐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뭐 랠리가 펼쳐질지 안 펼쳐질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또 그렇게 시장이 계속 오르면 지금은 좀 팔아야 되나, 팔아서 수익 실현을 좀 해놔야 되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요. 파실 때도 반드시 내가 왜 이걸 팔아야 되는지 이유를 꼭 찾으셨으면 좋겠고, 딱히 그런 이유가 없고 내가 처음에 세웠던 매수의 이유가 달성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오르는 것도 좀 버티면서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제린스 라이프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제이양도 그 카페에서 저랑 함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장기 투자로 자산을 불려서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이라면, 그리고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잘 모르지만 열심히 투자를 경험하고 실행을 해서 선한 부자가 되고 싶은
싶은 분들이라면 저희 카페에서 저희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카페는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챌린지도 하고 있지만 그 앞단계, 내 자산을 정리하고 내 돈을 좀 절약해서 종잣돈으로 모으고 이런 과정도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재테크에 있어서 나는 정말 기초 체력이 너무 부족해 라는 분들은 저희 카페에 오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기본기를 잘 다지고 멘탈을 키우실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혹시나 나도 다이소 계좌인데 도저히 정리가 어렵다, 힘들다, 조언을 좀 구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제가 참고로 하고 있다가 다음번에 구독자 이벤트는 다이소 계좌 정리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댓글 남겨주실 때는 아시죠? 따뜻하고 매너 있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